이제 시작하자. 네. 안녕하세요, 신정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지난 영상 이제 보다 보니까 막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면 무슨 때려치세요 막 이랬잖아.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으면 아빠가 야 너 그렇게 공부하려면 너 공부 때려쳐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 마음이잖아. 그렇죠. 실제로 때려치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야. 전혀 그런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라 아니에요. 조금 더 마음 강하게 먹고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 맞아요. 버티면 존버? 존버. 맞아. 지금도 다 문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재능이 있었다기보다 문신 좋아서 버틴 사람들이 지금 여태까지 다 잘 나가고 있거든. 재능 있는 사람 오히려 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한 게 좀 재능 있는 애들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 있다, 천재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흥미를 좀 자주 잃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하면 되니까 해서 좀 게을러지는 뭐 예전에 뭐 토끼와 거북이 뭐 괜히 있는 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하고 싶은데 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여기 재능이 있어.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부러워한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재능이 있는 친구는 또 이거 하다가 조금 재능 발현을 하다가 갑자기 또 딴 데 관심을 갖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게 재능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재능이 진짜 재능을 타고났다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능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그 재능 있는 사람이 낸 결과물을 보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예. 그치, 나 이런 거 같아. 나 어렸을 때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부잣집 아들들이 막 사고를 엄청 치고 가난한 집 자녀들이 막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막 엄청 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 드라마네. 이런 내용이 많어.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부잣집 아들들이 얼굴도 잘생겼고 교육도 잘 받고 사람도 착하고 거기다가 노력도 열심히 해. 그래서 느끼는 건데 타투도 이렇게 보면은 재능이 있는 애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또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만약에 맞아요. 내가 재능이 없다 느꼈으면 난 재능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쵸. 맞아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면 그 그래도 철학자들 옛날 철학자들 했던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이 재능이 없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느끼는 거는 재능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내 데이터만이 실력이다. 아 그럼요. 이게 형님도 아시고 뭐 우리 뭐 리우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재능의 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느꼈잖아요. 솔직히 다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하면서 내가 아무리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써도 결국 그 한 명한테 도저히 못 이기는 그 게임에 재능 있는 애들은 어떤 게임 다 잘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적절하다. 벽의 차이를 느끼면서 그래. 항상 벽과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전 세계 1등한 애가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잖아. 누구랑 할 때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니까 누구랑 할 때가 힘든 게 아니라 동네에서 1등 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재능은 진짜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그 벽을 마주하고, 근데 그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터지는 시너지는 그냥 그 사람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맞아.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재능 있고 재능 있는데 노력까지 하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재능이 없다면 저 사람이 하는 뭐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열심히 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많지는 못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도 우리 중에서 재능이 제일 많은 괜히 또 재능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없어? 뭐 재능은 모르겠어요. 이걸 뭐 재능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렸을 때 만화를 좀 그렸었고 그냥 어쨌든 뭐, 지금 와서 지금의 본인의 실력을 생각했을 때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그렇죠. 노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재능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저는 한 시간의 비례를 맞췄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재능이 없는 사람도 뭐 머리에 뭐 이미지가 있고 뭐 발상과 전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발현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굶어 죽는다. 배고픈 직업이다. 이래서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예, 근데 저는 막 그때 막 너무 좋아서 막 옷도 만들어 입어보고 신문지로 뭐 해보고 색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미 그때 저는 차단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춤출 때 방식이랑 좀 비슷하게 타겟팅을 잡고 그 타겟팅을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그림 그렸던 게 좀 있어서 좀 좋은 눈을 갖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되게 유명하신 수채화로 뭐 그 정밀 묘사를 그리시는 분 뭐 아니면 부산에서 뭐 연필 뭐 그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잠깐만 배워도 금방 그걸 가지고 이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근데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제가 남보다는 조금 빨리 습득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맞아요. 하는데 타투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나아요. 맞아. 그래서 시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받아보세요 이러잖아. 네. 근데 그게 그 일리가 있는 게 결국 내가 찾는 해답이 타투 안에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지 뭐 저한테 돈 내고 받으세요. 뭐 손님으로 오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거 아니죠. 받아보면 많은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나는 예전에 너무 타투를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면 가서 받아봐도 나는 좋다. 분명히 얻어오는 게 많을 거다 그랬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 몸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거든. 무슨 멍멍이 소리지? 좀 소름이네.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참신한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신하다. 그래서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하하 그냥 그랬지. 참신하네. 근데 뭐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타투인으로서. 근데 형님 오늘의 주제는 뭐죠? 진짜 한 번은 꼭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거든. 일단은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코일 머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코일 머신. 왜 코일 머신이 중요한지. 엄청 그래서- 중요하죠 코일 머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제자들 받으면 뭐 타투의 역사, 뭐 아니면 장르, 뭐 위생 이런 거 다 가르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코일 머신부터 가르쳐 주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가르쳐 주다 보면 자동차가 요새 오토밖에 안 나오잖아. 네. 근데 내가 일부러 수동을 가르치는 느낌? 근데 내가 야, 자동차 운전을 와, 잘하려면 적절하다. 수동으로 면허증을 따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차를 움직여 보면 기아 물리는 거 이런 걸 내가 다 느낄 그렇죠. 수가 있잖아. 습득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토로 넘어갔을 때 물론 그 경험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어차피 오토로 따고 내가 사회생활을 나가도 수동을 몰 일이 없는데 굳이 왜 내가 수동을 따야 되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아.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고 어차피 잠깐 배워도 시간 지나면 까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때문에 감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으로 치면 요즘은 로터리 머신을 쓰지만 코일 머신은 클래식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중에 어떤 장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음악으로 따져서 음악의 어떤 장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클래식이 기본이니까 코일 머신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준단 말이야. 저는 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형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결국 오토를 탈 거지만 수동을 타지만 우리는 어차피 그냥 단순히 미용사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돈 버는 기 위해서 문신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프로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친구들은 한마디로 스틱을 따야지 레이서를 할 수 있어요. 맞아. 나는 카레이서가 맞아. 되고 싶다면 맞아. 스틱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히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그래. 네. 모든 뭐 태보리도 머신도 뭐 로터리도 뭐 다 어떻게 발현되는 발색되는 것도 다르고
피부에 느껴지는 느낌도 달라서 저는 알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리오가 어때? 요즘 시작하는 친구도 코일 머신을 경험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100%.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서 이 툴을 이해를 못하고 뭔가 행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붓 같은 것도 이게 말털 붓인지 돼지털인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화선지냐 도화지냐 캔버스 두께에 따라서 질감 표현 다 다르거든요. 맞아. 그러려면 내가 이거는 사람의 피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바로 그냥 꽂아서 한다.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머신이 발전된 단계도 사람이 이거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 툴을 이용하려고 2005년도에 라티나라고 그 선스킨 타투 공장으로 갔었어요. 그 알렉산더 밑에서 한 6개월 정도 머신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왜 토마스 에디슨? 전구 만든 그 위인 그 사람이 1871년인가 그 전단지 스텐실을 그리는 용도로 만든 펜머신이 있어요. 그게 오토그라피 프린팅 펜이라고 이거를 미국 타투이스트 중에서 사무엘 오라일리 이 사람이 15년 동안 그걸 레퍼런스해서 개조를 한 머신이 지금의 로터리 회전식 머신이거든요. 근데 사이클로 보면은 로터리가 먼저 흥했다가 로터리가 먼저 흥했어요. 근데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 그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 네 말이 맞는 게 네. 원래 제일 처음에 원래 로터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쵸, 코일로 그쵸. 넘어간 거거든. 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 막 얘기하잖아. 네. 근데 원래 차 처음에 시작할 때 전기차부터 전기차였죠. 시작했어. 맞아요. 100년 전에 이미 뉴욕의 80%의 택시가 전기차였거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회전식으로 만든 로터리는 불편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1920년대 들어와서 뭐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뭐 칼슨 힐도 있고 그 당시에 폴로조 같은 그런 프레임, 불독 프레임 이런 식으로 그 뼈대의 모델을 이용해서 이걸 전자기압으로 바꾼 게 코일 머신의 시작이에요. 원래 문신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끌로 끌어다가 사람이 때리는 직진 방식으로 하던 부적적인 문신을 할 때 그게 잘 박히거든요. 잘 박혀요. 근데 이게 코일 머신이 장단이 있는데 코일 머신은 그 프레임 자체에서의 어떤 주조된 그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또 틀린 게 이게 황동일 수도 있고 철일 수도 있고 그치. 알루미늄일 수도 있는데 맞아. 거기에 대해서 전자기장을 일으키는 코일이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달려 있어서 스파크를 이용하는 전자기 그러니까 아마추어파 자체가 전자기 막대거든요. 그걸 스파크를 이용해서 이 다이렉트 힘으로 하는 게 코일 머신의 원리인데 이게 로터리 머신에 비하면 학습의 기간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크류가 이렇게 백스프링이랑 닿으면서 스파크가 일으킬 때 아주 미세한 조정으로 스트로크에 이게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까지 체득하는 시간이 형들이 전에 컨텐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라이너 쉐이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라이너는 뭐 스프링 기준으로 짧아갖고 스트로크가 낮아서 라이너고 뭐 쉐이더는 롱 스프링에다가 백스프링을 길게 잡아서 때리는 게 노즈가 길어야 뭐 쉐이딩 근데 이것도 기준은 없어요. 그 쉐이더 갖다가 라이너 해도 되고요. 맞아. 라이너 갖다가 빅메가를 껴갖고 쳐내면 쉐딩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따로 쓰다가 갑자기 하이브리드 나가고 또 사고 막 네, 이랬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왜 이게 다시 로터리로 변했냐면 그 20년대부터 2000년대 딱 오기 전까지 1990년대까지 코일 머신에 흥하던 시대였는데 2000년에 칼슨 힐이라는 이 사람이 공기 유압식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어프레셔, 에어브러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이게 나오는데 이게 머신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맞아. 한 대당 500만 원. 맞아. 그 공기 유압까지 다. 근데 그때 뭐가 변했냐면 리얼리즘의 대중화. 맞아요. 그 머신으로 인해서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중이 감당하기에는 서플라이 가격이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코일이 맞네. 유압식이 맞네. 그러니까 머신은 코일과 회전식 로터리, 공기 유압식이 있지만 이 회전식 로터리가 지금은 대중화되기 전에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샤이어누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원래는 얘네가 MT덤이라고 독일에 본사를 둔 퍼머넌트 메이크업 회사였어요. 반영과한 사람들 요만한 연필 같은 것도 이 회사였는데 얘네가 2008년 말에 샤이언 호크라는 모델을 만들어버려요. 비쌌지. 그때. 비쌌죠. 엄청 비쌌죠. 단순 모델. 카트리지도 엄청 비싸고. 엄청 비쌌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비숍도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로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준점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로터리 머신 3.4mm 스트로크를 기준으로 표준으로 해서 뭐 스탠다드를 해놓고 뭐 2.8까지 여기는 뭐 쇼 스트로크 3.6 이상에서 뭐 4mm 이상까지는 롱 스트로크 뭐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서 그걸 출시를 하잖아요. 편리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왜냐면 쉐이더 코일 머신으로 이거를 막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이걸 땡겨보고 하면 그 스트로크 표준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2.8mm 뭐 1.5mm처럼 짧을 수도 있고 5mm가 넘어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종이에다 그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람 피부다 보니까 아주 작은 미세하게 때리는 그 스트로크의 몇 미리 차이마저도 사람이 이거 이해를 해야지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로터리로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봤을 때 보면 로터리 머신의 그 편리성이 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진짜 특출나게 문신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로터리 머신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이 낮아진 낮아진 거죠. 그래갖고 타투의 대중화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미술하던 친구들도 자신 있어서 들어왔다가 한 달 배우고 다 나갔잖아. 네, 맞아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저는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솔직히 독고자이로 진짜 오랫동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컨벤션을 많이 가보면 그 머신이 샤이어노코 출시하고 2010년 이때부터가 완전 변화의 시대? 갑자기 리얼리즘 꽃이 막 피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이 툴에 대한 메카닉적인 지식이 아예 없어도 펜머신 하나 로테리 뚝 던져주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트로크가 되게 균일하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되게 잘할 수밖에 없는 로테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어떤 걸 할 때 형이나 저처럼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바로 카트리지를 껴서 하는 사람이 스텐실을 보고 똑같이 카피를 한 거하고 그림에 대해서 열망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코일 머신을 붙잡고 그 힘들게 막 스프레임을 당겨가면서 자기 손맛에 맞는 스트로크를 이해한 상태에서 똑같은 카트리지를 끼고 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픽셀 받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픽셀 받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림을 한 사람을 보면 되게 잘해요. 진짜 라인 하나 안 틀리고 명암도 되게 부드럽게 잘 깔고 끝까지 하고 잘했어요. 이 사람이 한 걸 보면 깊이감이 달라요. 유화도 레이어링을 계속 깔고 맞아. 또 깔고 풍부하기도 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피부에다가 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 누구였더라? 저는 그때 되게 웃긴 게 그 벨기에 어떤 컨벤션에서 칼라 포트레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막 부스 한 5개 6개 다 빌려갖고 막 맞아요. 뭐 이터널 스폰서 아티스트라고 막 그런 애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날 욕할 수 있지만 족밥이에요 걔네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걔네들이 픽셀 받기의 원조인데 그 편리해진 성능으로 되게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확대해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이동된 다 픽셀이거든요. 특히나 아이패드가 지금 아이패드랑 뭐 카트리지 니들 끼는 로터를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할 로 없이 편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 픽셀 받기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여요. 불 다 꺼놓고 이 반사광 조명 해놓고 하이라이트 쫙 올려갖고 마치 실사처럼 막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대고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만 저는 저는 직접 그날을 어디를 가서 손님들 이미 인스타로 막 조회수 막 몇백만 나온 사람들 댓글 막 수천 개 달려갖고 와 했던 그 작업들 발생각을 보잖아요. 써봤어요. 맞아. 아니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경계선 다 무너져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퍼포먼스지 아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코일 머신으로 그 스트로크에 대한 피부의 균일하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바늘을 바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브러쉬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쓰는 브러쉬의 그 털 하나하나를 바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하는 사람과 단순히 야 이 머신 올인원이야 이거 갖다 하면 잘할 수 있어 딱 껴서 한다고 하면 이 갭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맞아. 그쵸? 그래서 코일 머신은 물론 제가 지금 와갖고 야 아이폰 쓰지 말고 퓨처폰 써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되게 좋은 현상이고 저 역시도 로터리 머신 좋아하지만 로터리 머신으로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되게 깊이감이 있는 재패니즈나
그 뉴제팬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모든 통틀어서 오리엔탈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경험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롱스트로크 아무리 좋은 파워가 높은 로터리를 이렇게 그어도 지물만 나온 경우가 많은 분명히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면 회전식으로 해서 피부 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파워가 아무리 세서 전압만 올려봤자 이게 피부 침투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코일 머신은 이게 소금이 좀 크지만 이거를 그냥 편하게 이게 쫙 잘 박히는 게 있어요. 특히 라이너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빅라인이나 아웃라인 같은 거는 아직도 코일 머신을 쓰고 있지만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사람들이 종이가 아닌 피부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스트로크에 대한 중요성도 그 세심하게 움직이는 스트로크에 따라서 피부에 어떻게 들어가고 발색됐을 때 얼마나 남고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데는 코일이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작업하는 친구들 보면 너 이거 스트로크 몇인지 알고 쓰는 거야?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아니요, 이거 저 누가 좋다 그래갖고 너 지금 쓰는 게 스트로크 몇인데? 보면은 뭐 3.2? 3.2 스트로크 갖다가 라인을 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2.8mm 스트로크 갖다가도 아웃라인이랑 뭐 올인으로 다 하는 애들도 있고. 그 스트로크의 간격, 걔네가 왜 그렇게 만들었냐를 이해하는 거는 걔네가 그렇게 만든 이유는 어차피 코일에서 따온 거예요. 코일의 쉐이더 머신과 코일의 라이너 머신에서의 그 전자기판으로 움직이는 그 스트로크를 모터를 딱 금형에다가 껴갖고 이거를 균일하게끔 흐트러지지 않게 나온 게 로터리 머신이거든요. 물론 로터리 머신의 장점은 그게 있어요. 가볍고 소음이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일단 겁먹질 않아요. 맞아요.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서 일할 때 저만 이제 RCA 클립 코드에 막 파워박스 그래,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형들은 농담으로 그래요. 아 우리 리오는 라스 사무라이라고. 마지막 과학자라고. 근데 라스트 사무라이. 저도 편리함은 알지만 제가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제가 쓰고 있는 머신들을 여러 개 막 세팅하고 코일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그림을 제가 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피부를 제가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제일 편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머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 코일을 한번 어려워도 한 1, 2년 라이너라도 써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우리가 옛날에 코일을 오래 썼고 이제 뭐 사실 뭐 리우도 그렇지만 코일 머신 타투가 너무 좋아서 코일 머신만 연구를 뭐 몇 년 했다 그러면은 아니 머신을 연구를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위준 머신으로 쓴다 그러면 머신 그쵸. 구조 알고 이렇게 돼서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보라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가 있는 근거잖아. 그쵸. 그래서 근데 또 만약에 뭐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요새는 또 코일 머신을 살려고 해도 현장에서 뭐 맞아. 있나 모르겠어.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코일 머신으로 뭐 고무판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코일 머신을 거쳐간 작업자인지 그냥 바로 로터리로 시작한 작업자인지 근데 이게 아니 로터리로도 나중에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코일을 다시 한번 자기가 접해보면 거기서 자기가 확 느껴지는 게 느껴지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로터리 아무리 좋은 펜머신 뭐 4mm 이상 스트로크 야 이거 파워 최고야 써봐. 그거 갖다가 11RS 이상 그잖아요. 충족이 안 돼요 절대. 진짜 진짜 천천히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코일은 한 11랩 정도 넘어간 거를 딱 껴갖고 RS 한 14RS도 딱 그잖아요. 그러면 진짜 버터 싹 칼로 자르듯이 맞아. 쫙 하면 싹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로트리 갖다 하면 쫙 그거 닦으면 막 진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틈도 안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우리 때는 좀 선이 굵고 문신이 좀 남성미가 있고 네. 보통 문신 받으러 오면 보통 긴팔, 등한판 이런 게 위주였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려는 손님도 많지가 않고 뭐 작고 귀엽고 예쁘고 뭐 손바닥 크기 정도, 담배갑 크기, 명암 크기 막 이런 걸 또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얇은 선 쓰고 세밀한 거 막 이런 거 발색되면 거의 다 날아갈 건데 막 그런 것들을 막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고 예쁘다고 하다 보니까 작업자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막 발전한 경향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외국에서 또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나는 그냥 이런 거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걸리면 좀 덜 혼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신이 좀 예뻐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뭐 문신을 했어.
야 너 그거 뭐야 그랬는데 엄마가 봤을 때 혼내려고 하다가 아 이게 좀 예쁘다 맞아, 이거 좀 맞아. 덜었나 근데 우리 때는 뭐 하면은 다 센 것만 해갖고 가니까 맞아요, 도깨비하고 막 깡패냐.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 보면 그 옛날에 우리 선배들 막 감옥에서 막 빵 장미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아카데미 모토로 볼펜 개조해갖고 맞아요, 열심히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로터리 예, 방식이거든. 예, 전기면도기로 만들고. 그게 로터리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음. 방식으로 여기에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공기압식 머신이 그때 형의 제 프랑스 보면 맞아요. 레이스 나노 비싸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한 거거든요. 그 방법을 결합해서 그게 시초인데 음영 같은 거 뭐 쉐이딩이나 블렌딩 같은 거 할 때는 로터리가 더 편해요. 그렇지. 훨씬 좋아요. 코일로 하기에는 그거는 저나 형처럼 진짜 막 십몇 년 이상 로터리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그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람들 솔직히 코일 머신 좋아지면 그림 못 그려요. 그 무게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코일 머신으로 그걸 해보라는 거는 코일 머신으로 한 사람들이 로터리를 하잖아요. 결과물 자체가 예술로 나와요. 처음부터 로터리를 배운 사람이 아무리 깔끔하게 잘하고 컬러링을 기가 막히게 넣고 깔끔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림을 이해하고 로터리로 그 피부에 들어가는 스트로크를 이해한 사람이 똑같은 거를 로터리 펜머신을 쥐어주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이런 게 좀 느낀 게 쇼미더머니처럼 합법화가 돼갖고 이게 빨리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게 잉크마스터 심사위원들이 딱 있어서 뭐 이런 마이크가 있든 이런 초콜릿이 있든 주제를 딱 정해놓고요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싹 열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걸로 해라. 코일을 쓰든 로터리로 하든 재밌겠다. 그리고 스텐실 없고 아이패드 없고 그렇지. 그냥 재밌겠다. 펜 하나 있고 나는 그러면 진짜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 진짜와 가짜 그치. 맞아. 이거 제 욕심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이게 히스토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것도 문신신에서 저 타투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이 면만 보고 여기서 가장 최신식의 머신 여기서 가장 사람들한테 팬덤이 생긴 브랜드 여기서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쓰는 머신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그 브랜드가 그 모든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거기에 맞춰하는 애들이 그날 제일 잘해요. 맞아.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신 코일 머신의 중요성은 저도 100% 공감하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코일 머신의 중요성은 진짜 한 100번 말해도 저는 뭐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사실 코일 머신 샤이노크 이후에 이제 붐이 좀 있어가지고 그쵸. 많은 세대를 거쳐갔는데 뭐 그때 스텔스니 뭐니 뭐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만족을 못했거든.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르게 바늘이 좀 더 늦게 따라오는 느낌? 뭐 0.5 정도 늦게 따라오는 느낌 뭔지 알지? 난 이렇게 뭔지 지나가서 알아요. 지금 따다다닥 박혀야 되는데 뭔가 늦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라인은 코일로 따고 쉐이딩만 로터리로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로터리가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 그냥 하나로 되고 그리고 코일 머신 쓸 때는 바늘 하나 갈아 낄 때 얼마나 귀찮아. 귀찮죠. 무조건 머신 한 어. 세 대는 세팅해줘야죠. 라인 세팅 3개, 그렇죠. 쉐이딩 3개. 그래도 머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만 사면 다 해결되는 시대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치. 안 돼. 왜냐면 형이 형이 쓰는 머신도 형이 쓰는 머신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 형의 손에 있는 커리어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게 머신빨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형의 그냥 경험, 이 손이 느끼고 있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경험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쓰는 머신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신 회사들이 만들자마자 제일 하는 짓이 뭐냐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써보세요.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손에 인이 박힌 맛이지. 그 머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맞아. 그거는 맞아. 저도 로터리가 머신도 좋아하고 저는 코일 머신이 진짜 많이 아직도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코일 머신은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평생. 이거는 나의 상징과도 같고 되게 고귀한 느낌? 이건 나와 함께 그래서 저는 판 게 하나도 없어요. 선스킨 머신부터 뭐 앨런 케인, 뭐 워크홀스코도 그렇고 럭키 서플라이도 그렇고 다 갖고 있는데 로터리 머신은 약간 마티니도 갖고 있어? 마티니는 팔았어요.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 내일 만약에 내가 잃어버려도 저는 솔직히 괜찮아요. 약간 무게감이 저한테는 가볍다. 편리성은 좋고 뭔가 그런 거 있지만 애착이 있는 건 코일 머신이고. 그렇지. 옛날에는 내 머신, 진짜 나의 손. 머신 애착이 엄청 많았잖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부품도 다 따로따로 팔았었고 네. 그때는. 맞아. 지금 스프링도. 코일 머신 부품 엄청 비싸 지금. 아 진짜요? 그리고 용품점에 일단 있지도 않고
뭐 알리에서 구매하거나 해야겠지만 뭐 좀 부품이 예전보다 많이 비싸더라고. 근데 지금 근데 뭐 싸게 구하려고 하면 인터넷 알아보면 또 구할 수는 당연히 싸게 있겠지. 그래. 근데 급해서 용품점 갔더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타투 아티스트 중에 로버트 헤란데스는 아이고. 코일밖에 안 써요. 지금도 코일만 써? 예. 네. 로터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무시하는 거지. 네. 그 스페인에 가면 이 친구하고 스페인에 갔을 때 진짜 놀랐던 게 1박 2일을 손바닥만한 사이즈를 포트레이트를 해요. 블랙 앤 그레이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걸 코일로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조그만 곳을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첫째 날 때 얼굴 한 반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오늘 끝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또 갔는데 그 친구가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속으로.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는 생각을 했는데 와, 저 진짜로 그거 와, 완성품 보고 진짜 와, 진짜 너무 잘해서 맞아. 그 덩어리감이랑 맞아. 그 표현된 거랑 그래서 그 사람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반대쪽 팔을 봤거든요. 발색된 거를. 기가 진짜 막히지. 와.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이게 제 생각인데 로버트 헤란데스가 써보긴 써봤겠죠. 그 써봤겠지. 그 안 보여줬을 뿐인 것 같은데 로버트 헤란데스 작업한 거 보면 당연히 이게 방식 자체가 자기자의 그 때리는 아마추어 바로 때리는 직진 방식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입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피부가 뻘개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근데 로터리로 하면 조용하고 사람도 가만히 있고 별로 붙는 것 같지도 않고 진하게 잘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발색이 된 걸 보면 코일을 때린 거는 깊이감이 살아있어. 맞아. 그 묵직함이 있고 이게 잘 안 토해내지 않았다는 느낌. 근데 로터리로 한 작업은 그 당시엔 되게 짠하게 잘 박혀있지만 금성교도 토해내지. 이게 토해낸 게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은 발색되고 나서 보면 이게 좀 너무 투명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아까 말했던 그 에란데즈도 있었지만 제가 그 1박 2일 동안 블랙 앤 그레이 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너 근데 코일을 써? 라고 하니까 와, 내가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코일을 써야만 이 상태가 보존이 되고 맞아. 그리고 이 상태가 나중에 발색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연출돼서 자기는 코일을 쓴다라고 그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페인 컨벤션장 돌아다니다 보면 맞지? 생각보다 블랙 앤 그레이 하는 친구들이나 다 코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 나도 옛날에 그러니까 에르난데즈 좀 잘생겼잖아. 그렇죠. 잘생겼잖아.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사진이랑 똑같이 잘생겼더라고. 맞아. 근데 그때 나는 또 에르난데즈가 그 당시에 한쪽 팔만 긴 팔이었어. 맞아요. 그래갖고 나도 그냥 저게 간지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한쪽 팔만 하고 한쪽 팔은 깨끗이 놔둬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양쪽 팔 다 있어? 지금도 또 지금도 한편에 그대로야? 반대쪽에 아마 조그만 거 뭐 하긴 했는데 이렇게 채워진 느낌은 없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워크호스 전 자주 매일 들어가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는데 요새는 또 그 아마추어 바가 신기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게 예전에 그 폴란드 어떤 새끼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컨벤션 걔가 쓰는 머신이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명칭을 몰랐었어요. 너무 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랄프라고 또 왜 독일에 포트레이트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걔도 지금 다시 로터리에서 코일로 넘어갔고. 진짜 시대가 다시 도는 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코일로 작업받잖아. 그러면 내가 장인한테 받는 그 맞아. 느낌이 있어. 맞아. 그냥 로터리로 받으면은 내가 패션 타투 받은 느낌인데 맞아요. 코일 작업자한테 받으면 나도 사실 지금 거의 다 몸에 있는 게 예전에 받은 거다 보니까 거의 다 코일로 받은 건데 그래서 그 받을 때 그 감성이나 막 이런 거 다 기억이 나거든. 네. 그리고 그 확실히 그 말하는 그 깊이감이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옛날 작업자들은 좀 섬세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 로터리처럼 디테일하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었거든. 그때가 지금이 우리가 그 로타리를 쓰고 이제 코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때는 저희가 무시할 때는 당연하게 이제 코일밖에 없었으니까 코일을 하는 저희가 봤던 그 태보리를 하는 사람을 본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저는 있지. 태보리를 한 걸 보고 야 이거 단순한데 어. 그 녹색 빛이 그 라인이 뭐가 달라. 뭐가 다른데 그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 이거는 다른 걸로 했구나. 다른 걸로 하니까 저 맛이 나네. 뭐 사진하고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아마 그 느낌을 지금 로터리 치는 친구들이 코일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레즈미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거친 맛의 올드스쿨 하시는 분들은 로터리보다는 코일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코일 머신, 뭐 펜머신으로 전신 이레즈미 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솔직히 안 가는 쪽이라서. 그리고 이게 코일 머신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밤에 길 가다 보면 저기 타투샵인가 이렇게 눈치챌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 갯내 집에서 작업하는데 갑자기 짜장면 시켰는데 입구에서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면도기 소리예요. 이래갖고 아 그런 적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타투샵이라는 거를 좀 걸리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은폐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코일 소리가 저한테는 아직도 이 심금을 울리는 그게 좀 있어요. 아 나는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나도 이제 너가 이제 라스트 사무라이지만 형도 나름 코일을 오랫동안 썼다고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다들 이제 로터리 쓰고 펜머신 쓸 때도 그 심지어는 시계가 그 샤이노크를 홍보하고 있을 때도 저는 코일을 썼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빅터라는 친구를 알게 되고 이제 밀라노에 갔다가 이제 빅터가 이제 자기 샵으로 와서 일을 하자 좀 해도 된다 우린 친구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였고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제 갔었죠. 갔는데 그 빅터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 샵은 타투샵이 아닌데 너 하나가 와서 타투샵 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로터리를 쓰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샵에서 오랜만에 코일 소리가 나니까 이제 자기도 흥분한 거예요. 흥분하지. 네. 그래서 그 친구도 막 거기서 갑자기 자기 하지도 않는 올드스쿨 장르를 해본다고 심심해서 해본다고 코일 머신 세팅해서 맞아. 이렇게 라인 불빵하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성도 그 코일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어쨌든 그림이에요. 그림을 이해한 후에 그러니까 어차피 코일과 로터리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스트로크의 간격이 균일하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라인에는 몇 스트로크 쓰면 되고 쉐이딩 칠 때는 몇 스트로크가 좀 적합하고 그리고 해보면 되게 부드럽게 잘 나오거든요. 굳이 자기가 학습에 이게 지적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건데 코일은 그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자기 손맛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딱 치다가 이거 뭔가 아니야. 바로 풀어갖고 조이고 스프링 갈아보고 돌려보고 빵빵 이 움직임을 모션을 보면서 또 맞춰가 나가는 게 코일 맛이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이 로터리를 쓰면 기가 막히게 해요. 그치. 근데 코일로 그냥 잘 짜여진 애하고 딱 붙여서 원래 잘해. 라인도 하나도 안 틀렸고 졸라 잘해요. 카피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잖아요. 픽셀 받기를. 그러면 족밥들이 보면 그래. 와 되게 잘한다 이 사람. 근데 타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베껴서 했네. 그 깊이감 차이예요. 똑같은 그림도 그 그림을 이해하고 피부에 박히는 진짜 스트로크를 되게 내공이 쌓이는 사람이 한 거랑 다른 이유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서브라는 거예요. 코일은.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면 맞아요. 되잖아.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내 장래는 이게 더 맞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코일보다 너 말대로 그 로터리가 블렌딩하기나 아니면 겹겹이 쌓고 글레이징하기에는 훨씬 편하니까 이제 그런 작업자는 코일을 써봤는데 너무 데미지가 많이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모른다는 거는 좀 아깝지. 그 경험도 자기 타투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저런 생각이 드네. 그 도자기 만들 때 옛날에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도자기 이렇게 빚잖아. 근데 지금은 모터로 돌아가고 손 모양으로만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요? 지금은 얘가 계속 돌아가니까
내가 손 모양으로만 만들어. 옛날에는 발로 이걸 돌려가면서 도자기를 막 모양을 만든단 말이야.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수동으로 돌려서 만든 건지 이 모터로 만든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끝내주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모터로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만들 수 있겠지. 그냥 내가 이거 손만 대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되니까. 만약에 똑같은 작업이라도 사실 로터리로 하면 얼마나 금방 끝나. 코일로 하면은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더 편하고 빠르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내가 하루에 작업 뭐 어떤 작업이 왔는데 2시간이면 할 거를 내가 굳이 코일을 써가면서 막 4시간 5시간씩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전후 과정도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토클레이브에다가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입장도 살아가는 환경도 다 살아가야 되는 노인 지금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 그러니까 저희는 꼭 해봐라 안 되면 못 한다가 아니라 그냥 해보면 뭔가 그 차이점도 알 거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로터리로도 코일로 한 것처럼 깊이 있게 하는 맛이 뭔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코일 맛을 보내는 그 맛이라는 건 잊을 수 없는 거니까. 낚시 손만 네, 느끼듯이. 맞아요. 그래서 로터리를 주어줘도 그 코일의 그 맛을 낼 때까지 비비적거릴 거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망으로 물고기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다렸다가 잡을 수도 있는 것처럼 손맛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게 아까 리우가 얘기하면서 네. 요즘 머신은 거의 픽셀 바뀌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뭐 확대해서 몇십 배로 확대해 그쵸. 보면 그 그래도 벌집이 픽셀이죠. 모여서 맞아요. 한 것처럼 이 피부도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르난데즈한테 네. 뭐 15년 전 그때 나도 본 게 지금 오래됐는데 그때도 싸진 않았는데 에르난데즈는 진짜 확실히 에르난데즈라는 느낌을 그 스페인에서 느꼈던 게 걔는 원 컨벤션에 적어도 2-3명을 쳐내. 아 그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하루에 2-3명을 쳐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그 친구의 데이터가 있는 거. 이미 백인 거예요. 그냥 박힌 거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덩어리 그냥 한 다음에 여기서 진한 거 한 번 더 주면 명도 대비 나니까 뭐 굳이 뭐 하나하나를 만든다기보단 덩어리 만들고 쪼개고 갈기고 하이라이트 주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도 생각나. 옛날에 에르난데즈가 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에르난데즈가 삐에로인가 뭐를 했는데 네. 작업하면서 말을 안 해줘갖고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코에 반사광에 살인자가 칼 들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 네. 있어가지고 와 이것까지 생각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은 건가?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맞아요. 그 친구의 달리 같아, 달리. 뭐 진짜 시그니처 같지. 뭐 뭔가 이 어디에 숨은 그림 잡힌 것 같아요. 맞아. 만약에 내가 이런 데지야. 야, 내 코에다가 내가 이런 거 넣었어. 그러고 자랑할 만도 한데 맞아요. 티를 안 내니까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발견 못하면은 모르는 걸 수도 영원히 있는데 계속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자기 그림에다가 그래서 숨은 그림을 넣어놨다는 게 나중에 보면서 한 번 더 감탄하는 거지. 와, 맞아요. 이 월드 클래스는 진짜 뭐가 다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넣었다고?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친 센스를 보는 거죠. 그치 미친 센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력도 하고 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갖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뭐 감히 아 옛날에는 막 그 컨벤션 가면은 월드 클래스 애들이 자기 여행 가방 깔고 앉아갖고 막 작업하잖아. 왜 이렇게 멋있어? 그렇죠. 캐리어에서 그냥 받치고 하고 막 그런 거 자체도 뭐 움직임 하나하나도 보고 와 그냥 따라하고 진짜 싶고. 멋있다. 막 맞아요. 진짜. 그랬었어요. 맞아. 그리고 완전히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뭐 차원이 다르구나 막 이랬는데 또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막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런 컨벤션에서 같이 작업하고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우리가 단시간 내에 엄청 많이 올라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 한강의 기적. 맞아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막 BTS가 막 네. 지금 빌보드 1위를 하듯이 그렇죠. 와 우리나라 진짜 민족의 특이성이 있어. 예전에는 뭐 그 큰 컨벤션을 나가도 그 부스에서 한국인이 부스 쓰고 있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냥 관광객 정도고 와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부스에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랑 같이 맞아요. 한다고 막 안 믿어질 정도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지. 막 네, 이제 유명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됐고, 나오고. 저는 처음에 이탈리아 갔을 때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야. 코리아를 몰라요. 맞아. 재팬은 아는데 코리아가 어디야? 이랬다니까요. 그랬었지. 그래서 저는 컨벤션을 그래서 안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좀 그냥 한국에서 컨벤션은 좀 하고 싶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 당시 때 뭐 외국을 바라본 그렇게까지 제가 외골수에 이제 독수공방이라 해야 되나? 그냥 혼자 그냥 샵 안에서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밀라노 컨벤션 주최자가 연락이 와서 너 컨벤션 좀 와줄 수 있냐 이렇게 메일이 왔을 때 그때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는 뭐 그 3대 컨벤션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인정을 밀라노 받아야 컨벤션이면 최고지. 뭐. 네, 그래서 뭐 그때 진짜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동대문에서 패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밀라노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무대에 좀 와줘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어디를 가도 너의 존재를 다 외국 주최자들도 다 알고 있고 한데 그렇죠. 근데 왜 타투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상을 탈 수도 있을 건데 왜 굳이 그런 데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 아 저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맞아. 네, 일단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그 콘테스트 때 올라가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타투는 손님이 한번 왔다 가면 끝인 거고 그러면 그 타겟 한 명 두고 모델을 잡고 공을 들인다는 거는 웬만하면 그거는 진짜 상 타기 위한 목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싸워야 되고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제가 상을 탔거나 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콘테스트 올라가는 사람 중에 정말 제대로 된 네임드가 해준 작업을 붙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을 타고 이래도 뭐 정말 뭐 시계든 누구든 뭐 토모든 네르한데즈든 그런 진짜 대단한 사람 필름들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경쟁을 나눠서 내가 상을 탄 게 아니라 그냥 공들인 애들과 붙어서 내가 상을 타봐야 그 상은 의미도 없고 리터치를 막 몇 번씩 하고 리터치를 몇 올라가고 번씩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서 상 타면 되지. 근데 저는 그 상에 의미가 없어요. 결국 문신은 근데 내가 해줬을 때 그 손님이 만족하면 되고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거치레로 그 제일 중요하죠. 수상 경력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 지금 뭐 가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로 쉽게 따지면 가요 톱 10에서 오진석 1위 하면 그렇게 기쁘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 뭐 음악 방송에서 1위 한다고 그건 뭐 그 기획사 빨이고 뭐 그냥 애들이 그냥 팬덤이 밀어준 거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나가서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상이라는 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라 일단은 나를 좀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난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 그렇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좋죠. 뭐 만약에 네가 밀라노, 런던, 뉴욕 뭐 이런 뭐 3대 컨벤션 같은 데 가서 네. 뉴제페니즈로 1위를 해갖고 상을 이렇게 싹 휩쓸었어. 네. 만약에 테니스로 치면은 네. 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싶다 이런 네. 목표를 갖고 또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미련이 없었어? 일단은 저는 일단 완전한 제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얘기 소통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제가 그 마음을 먹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 컨벤션이라는 자체가 그 상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컨벤션에 참가조차도 컨벤션에 참가를 해서 상을 탄다기보다는 그 컨벤션을 박람하고
구경하는 축제지. 축제를 즐기러 가는 그런 개념이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런던 컨벤션에서 지금 이 순간 뭐 원서만 쓰면 그거 지원을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컨벤션에서 1등을 했다. 그 사람이 세계 1등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 나온 컨텐츠에 나온 그날 나온 사람들 중에 그냥 눈에 튀었다던가. 그럼 미키가 원해줘가 아닌데. 그런 거고 또 심사위원들조차도 문신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심사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매니아지 시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좀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레전드들이 심사위원을 보고 또 그 레전드들이 올린 작업물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진짜 1등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컨벤션장에 올라와서 대회를 쇼를 한다. 저는 그거는 상을 안 받아도 그 올려 보냈던 자체만으로도 저는 영광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퇴색돼 버린 거는 의미 없어. 왜냐면 중국의 컨벤션이 열렸는데 랑팡? 뭐 양팡일 수도 있고 중국의 컨벤션이 열렸는데 거기 1등한테 1,0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시계는 이미 큰 돈을 받고 거기서 홍보를 하려고 갔는데 돈을 주면 시계가 가면 당연하게 시계가 1등이죠. 그래서 시계가 1등을 했잖아. 아니 근데 그때 상금이 2천만 원이었어. 그리고 그래? 내가 그때 나도 거기 갔었었는데 시계 인간적으로 양민학살이죠. 돈이 급했나 봐. 진짜 양민학살이네. 양민학살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이 시계 작품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점수 안 줄 수가 없을 거잖아. 맞죠. 그리고 거기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계 작품 올라갔대 그러면 젠장 이럴 거 아니야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거는 사실 좀 오바였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 근데 네. 이제 시계 그때 그 와이프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갖고 돈이 많이 맞아요. 필요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내 필요해서, 생각에는 기술비나 뭐 이런 그럴 수도 사고를 있구나.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고. 크게 당하셔가지고 수술한다고 이제 막 중국 많이 가시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니 근데 그렇게 레전드도 욕먹을 각오하고 그렇게 자기 모델 올리고 막 하잖아. 그 사람은 뭐 이미 점 하나 찍어도 시계가 하면 1등을 줘야죠.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했는데 아티스트 밑에 시계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을 주진 않아도 그 심사위원들 다 당황할 것 같아. 시계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시계 위에는 그런 필름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죠. 지금? 뭐 필름루 근데 필름루는 뭐 제가 코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게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마지막까지 코일을 썼었잖아요. 거의 그 남들은 이미 다 갈아탔는데 거의 맨 마지막 끝물까지 썼어. 그쵸. 코일을.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사 방법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리스펙할 만하지. 근데 이제 이게 코일을 썼을 때의 맛과 로터리 썼을 때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힘 조절과 이 조절을 하면 그래도 머신 자체가 일단 대바늘이 찔러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뱉어내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진한 원액으로 이렇게 힘 줘서 한 방에 그 진한 걸 넣기보다 이렇게 살살 긁으면 볼펜으로 그리는 것처럼 볼펜 힘 빼면 하는 것처럼 점점 그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 그 풍부함이 정말 그 진짜 그 풍성하다는 느낌을 꽉 차는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야 진짜 뭐가 정답일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경이나 뉴스쿨에서 주는 그 웅장한 배경의 맛은 코일을 쳐야지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서 언급했던 그 세계적인 사람이 이제 친구 문신을 해주는데 로터리를 바꾸고서 그 배경을 3번을 했던 부위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첫 번째 예상한 것보다 나왔기 때문에 맞아. 뱉어낸 거. 네, 뱉어낸 거죠. 근데 그 전에 코일을 썼을 때 그 사람이 작업했던 거에서도 그 현상이 있었냐니까 그런 현상이 없었대요. 차라리 오히려 데미지를 먹어서 살이 나가면 나갈지언정 그 색이 점점 뱉어내서 흐려져서 다시 메꾸는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은 뭐 코일로 해야 되나 뭐 배경은 다시 코일로 해야 되나 근데 코일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데 어떡하지 막 여러 생각이 왔는 와중에 이 친구랑 이제 뉴욕을 갔죠. 뉴욕을 갔는데 이제 아마 시계를 아는 사람들도 다 알고 뭐 아마 뭐 레전드 그분도 레전드죠. 제프 고그 그분하고 친하신 분이 작업자더라고요. 뉴저지에 계신데 그분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랑 그냥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필립도 친구고 필립한테 전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쪽 다리는 제프 고그한테 그 우리가 열광하던 제프 고그 해골 시절. 솔직히 제프는 안 보였어요. 근데 제프 거를 보고 싶지가 않아. 맞아요. 제프가 한 게 안 보여요. 일단은 그 정도야? 네. 일단은 어떠냐면 그 필립누의 그 잡지책 있잖아요. 저 잡지책에 그 작품 실려 있어요. 맞아. 근데 나는 그 필립누의 작품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걸 먼저 봤거든요. 딱 헬로 안녕 문을 열어줬어요. 그 팔을 보고 쩔어버렸지. 언니 누구지? 너무 잘했는데 일단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거를 왜 필립류가 했다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겠다. 저거가 누가 했는지를 꼭 물어봐야겠다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물어봤죠. 너 팔 예술이다. 누가 했냐? 깊이감이 달라요. 근데 필립류한테는 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니까 필립도 뭐 약간 할 예약해서 얘기잖아요.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필립누를 존경하냐면 정말 노력해서 간 사람한테는 필립누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같이 콜라보하고 항상 가르쳐주고 뭐 대인배란 얘기가 많더라고. 많이 필립누가 가르쳐줘요. 어릴 때 인도에서 태어난 건 알죠. 인도에서 길거리에서 자기 아버지 페리스랑 같이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집안이 그냥 타투 가문이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냥 타투하면서 그림을 본 거지. 너무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 인이 bek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얘가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봐줄 걸 알았다는 듯이 웃으면서 필립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필립누 다시 한번 가까이서 더 봐도 되겠냐.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어. 더 멋있는 거예요. 아니 깊이감이 맞아. 예술인데 근데 자기 등에도 호랑이한테 필립누를 받았고 이 뭐 용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하고 다 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전신이 필립누한테 받았다. 뒤졌었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집 한 채 정도 가까이 그렇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설레임 진짜 느껴보지 못한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제가 처음에 시계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 직접 시계를이라는 사람을 처음 대면했을 때 못지않은 그런 설레임을 하고 그분이 옷을 하나하나 벗는 거에 예술이었지. 진짜 기대를 했는데 제프 거는 눈에 가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날. 진짜 그날의 충격은 맞아. 그 안개를 표현을 했는데 맞아. 이게 안 담겨요. 카메라에 안 담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쉽게 얘기하면 검은 거와 회색이 있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지. 몸에다. 그게 아니라 이 다리라는 원 기둥에 깊이감이 들어갔어요. 그치. 어둠이 어디까지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둠이 엄청나게 어둡게 들어가 있고 점점 뽀샤시하게 안개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바디를 데코레이션한 거예요. 타투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진짜 작은 갤러리
걸어다니는 갤러리가 진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로. 맞아. 즐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걸 보고 즐기고 있고. 진짜 그거를 보고 이 친구랑 밖에 나가서 그 감탄을 진짜 계속해서 아니 솔직히 그분에게 무리가 안 됐다면 저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보고 싶었어요. 맞아. 너도 그랬지? 맞아. 아니 진짜로 그 사람이 진짜 실례면 안 되면 이렇게 호딱 벗고 있는 상태에서 그치. 계속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싶었어요. 그 남편분은 여기서 시작된 용이 잉어 잉어가 두 개로 빠져갖고 어. 앞면이랑 뒷면이랑 달라요. 몸은 바디를 하나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옆에서 보면 잉어가 이렇게 햄스가 일로 튈지 절로 튈지를 그냥 그 시각을 이미 갖고 필립은 그 바디 자체를 데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디가 보면 여기는 잉어의 몸 등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머리가 하나가 나와 있고 이쪽 뒤로 머리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날개 지느러미 이쪽 다리를 같이 타고 있고 이제 물살이 많죠. 그래서 자기도 웃긴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이 필름누가 했는데 등에도 똑같은 미신이 있으니까 등은 카피다. 맞아. 아니다. 앞이 카피다. 서로가 둘 다 필름누가 한 건데. 둘 다 필름누가 한 건데. 그런 발상과 그런 생각에서도 또 한 번 놀랬고 그걸 다 코일로 했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진하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한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원초적인 방법인 것 같아. 진짜로 원초적으로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진짜 정말로 만약에 내가 문신을 조금이라도 시청하시는 분이나 뭐 타투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매니아들 조금이라도 그 타투에 대한 환상이나 아니면 그 신비함과 그 타투가 주는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몸을 봤을 때 정말로 맞아. 진짜로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하니까 흔쾌히 찍게 해주는데 그치. 안 남겨요. 아무리 내가 본 거를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고 싶어서 아무리 좋게 찍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너무 남겨요.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발전을 해서 뭐 S&P나 이런 거 반영구 하시는 분들도 타투이스트를 하면서 요만한 거 이렇게 라인으로 긁어가면서 타투이스트라 말 활동하는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그냥 그 저거 같아. 그냥 뭐 잘하는 사람한테 받았어. 몸에 예쁜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필름류 정도 되면은 VR 끼고 보는 정도 느낌. 그게 막 단계별로 깊이감이 보이고. 그러니까 각 작품마다 아니면 그날의 그 사람의 영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보자마자 느끼는 뭐, 그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저희가 봤던 필름과 다른 걸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쵸. 그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필립누의 작품을 좀 많이 봤어요. 어떤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필립누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옛날 거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문신은 진짜 만약에라도 그 사람의 문신을 보고 야 지금 뭐 좀 비판을 한다면 문신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아니 그냥 필립누가 아니에요. 저는 그 문신이 필립누가 했다고 생각도 못했었고 그냥 너무 잘한 진짜 한눈에 모든 관심이 거기에밖에 쏠릴 수 없는 단지 그 반팔 밖에 나와 있는 그 용 한 마리의 얼굴이 그 모든 거를 말해주지. 말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등에 있는 호랑이도 보고 싶었고 뭐 결국엔 벗겨냈잖아요 다. 결국은 벗겨냈지. 어차피 그 부부들이 또 신이 나게 벗더라고요. 자기 거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재밌었지.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친구랑 또 얘기를 했죠. 우리 그날 필립누 파도 이빨 그렸어요. 필립누 봐도 이빨 그랬지. 필립누가 다시 한번 힘을 줬죠. 그때 그 작품을 보고 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고 야 다시 코일을 해볼까? 이 코일로 배경을 해야지 저 느낌이 나는데 왜냐면 제가 코일을 써봤을 때 이게 로타리로 절대 안 되는 안 돼.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지금 표현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연기의 느낌이 있어요. 그 암흑 속에 있는 스모그라고 해야 될까?
그게 로터리로 만약에 이제 코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발색이 되면 이렇게 됐어라는 통계를 가지고 로터리를 했을 때 그 똑같은 빛깔이 나왔고 똑같은 터치를 했는데 발색이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하고 연하다 그러면 이게는 흐리고 뿌옇다고 해야 될까? 그 뭔가 그 다른 맛이 있어서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디테일적인 작업을 할 때는 코일 아무래도 로터리가 좀 낫죠. 왜냐하면 데미지가 적게 먹고 색을 겹쳐서 뭐 레이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쌓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친구 말대로 코일을 써봤던 친구들은 그래도 적어도 픽셀 받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빅터치 제가 많은 살바도르 달리 포트레이트 하는 걸 봤는데 그 빅터치 보라색 빛 나는 얼굴로 살바도르 달리를 했을 때 얘는 이 눈에 보이는 요거를 찍지 않았어요. 그치, 이 그림이지. 그림을 덩어리를 이미 이해를 했고 알고 색깔만 다른 걸 쓴 것 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하나를 조립해 나간 게 아니라 정말로 조각을 깎아냈다. 맞지. 그 색의 농도로 그걸 깎아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코일을 써보면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꼰대들의 잔소리. 꼰대들의 잔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원도 뭐 머신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수동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해보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뭐 AI가 많이 이제 발달하고 뭐 AI가 나중에 문화예술도 점령을 할 수 있고 이미 그 스스로가 데이터만 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도 그런 걸로 기계로 주얼리 시계 다 만들잖아요. 3D 프린팅. 네, 다 만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공으로 하는 크래프터들이 최고지. 은 시계 맞아. 더 가치를 주고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했다는 거에 대한 그거를 그 인간성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잘된 기계로 깎아냈다 해도 조금 서툴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맛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뭐 이거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러간 건데 단지 나이가 많고 아니면 단지 오래돼서 저희가 코일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보시면 어떻게 만약에 지금 문신에 대해서 조금 막힘이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래도 거기서 갈증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코일을 하다가 로터리를 하면 너무 좀 쉽다는 표현 너무 쉽죠. 감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난감 같아 로타리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게 코일로 했을 때는 이게 내가 만약에 색을 좀 많이 썼고 블렌딩을 좀 많이 했고 레이어드를 많이 깔면 걱정을 해요. 데미지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떠지? 저렇게 되면 어떠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은 그 걱정이 없어지죠. 로터리는 가면 뭐 어느 정도 뭐 관리가 잘못돼서 빵꾸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큰 데미지 없이 다음에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데미지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로터리를 쓰면 톤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확실히. 이게 코일로 했던 느낌을 그나마 그래도 로터리를 내려면 톤업을 해야지 그게 깔아앉았을 때 맞아. 그래도 코일로 했던 그 느낌을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코일을 써본 사람이 로터리를 썼을 때 다르다는 거는 아마 그 개념도 그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로터리를 한 거와 코일의 차이가 있으니까 방법을 조금 이 생각의 시야를 조금 다르게 두고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톤업을 하는 걸로 했고 뭐 이 친구도 똑같이 이제 톤업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친구는 어차피 올라운드라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나 아니면 장단점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강요는 아닌데 그냥 답답하신 분이라면 뭐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경험을 해보시면 네, 맞아요. 툴을 또 바꿔보는 것도 네. 좋은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영상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거의 약간 노가리 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아는 거에 약간 학습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주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을 본 적은 없거든. 그렇죠. 코일 머신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무한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진 기계를 팔아도 그 스프링 길이 하나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로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브랜드의 그걸 분해하다가 자기 손맛에 맞춰서 개조도 할 수도 있고 되게 미세한 차이 하나하나를 피부에 이 텐션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균일된 딱딱 뭐 3.2mm, 뭐 3.8mm, 4mm 이상, 뭐 3mm 이하 이렇게 균일된 스트로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을 쌓아서 한 사람들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터를 갑자기 손에 쥐어주면 너무 쉬워요. 이거 너무 부드럽게 명언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 코일로 그거를 연마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로터를 쓴 다음에 몸 딱 정해놓죠. 이거 할 때는 로터리 안 돼. 이거 할 때는 로터리 좀 유용해.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아마 코일을 써봤던 타투이스트 분들 중에 제 생각에는 한 70% 이상은 다시 코일을 해야 되나? 나도 지금 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코일이 어떤 뭔가를 작용한다는 거는 맞아. 맞거든요. 왜냐면 나도 다시 코일 써야 되나? 그래 옛날에 쓰던 코일 많은데 코일 써야 되나? 저는 지금 코일을 쓰고 있는데 얘는 쓰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쉐이더도 다시 코일로 갈까? 나도 그 생각까지. 저는 지금 이제 그 생각하고 있어요. 배경 백그라운드는 코일로 때리고 이제 뭐 안에 있는 내용물만 로터리를 쓸까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라인도 솔직히 뭐 완전 다르잖아. 라인은 진짜 옆구리 같은 거 진짜 코일이면 그냥 가거든요. 그냥 뭐 팔꿈치로 이렇게 가든 아니면 뭐 어깨로 이렇게 가든 스트레스가 내가 하나도 없어요. 딱 잡고 가면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다 보면 잉크도 빨리 나가고 도중에 틱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공포감이 좀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덜 아파요. 맞아요. 이게 산만해져가지고 로터리로 하는 거 정신없어서. 재패니즈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코일은 딱 막아주는 그 경계가 있어. 맞아. 피부가 알아서 이렇게 딱 딱 잡아주는데 로터리 이게 특히 회전식 다이렉트 DD 로터리를 갖고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은 걸로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진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금형단 모터는 원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훅훅 치는 걸로 이렇게 이게 말이 좋아 로터리 회전식이지 사심이에요 이거. 피부 장력이 그거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갖고 맞아. 넣고 쫙 가잖아요. 나중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랑 피가 나지 박히진 않아요 잘. 근데 그거 사람들이 왜 이럴까를 할 때 이게 용도가 다 있어요. 스트로크마다 있는 어떤 걸 하는 용도가 있고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코일 머신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나가는 CD가 있었으면 무슨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D 형이 부산 마실 가셔갖고 아니 지나가는 생각인데 그 컨벤션 가면 너네 그런 거 있지 않아? 나는 컨벤션 가면은 그 굿즈 같은 거 사오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 네. 막 티도 막 몇 장씩 사고 뭐 반지 사고 막 하잖아. 그 사람들 자기 그 타투에 관련된 분들도 자기 작품들 갖고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뭐 겐이랑 그 킹 오브 타투 갔었는데 이것도 한 13년 14년 전 얘긴데 근데 제프고그를 엄청 좋아할 때였거든. 근데 제프고그가 왔는데 제프고그랑 막 얘기하면서도 막 신기할 정도인데 제프고그가 그때 유화를 몇 점 자기가 그린 걸 갖고 왔어. 근데 그때 해골 그 그림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사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12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 유화요? 130. 근데 지금 같았으면은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팬심을 가지고 사서 내가 샵에다 걸어놓고 싶을 텐데
알잖아. 해외 나가면 이 금전적인 압박이 따르잖아. 맞아. 내가 그렇죠. 원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큰 돈을 쓰면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걸 못 샀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이게 십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 그냥 그때 살 걸 막 이 후회가 막 남더라고. 저는 그때 형님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날 이제 내가 이제 뭐 시계한테 무신도 받고. 근데 내가 그 제프 고글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아 고정관념이 내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프 고글을 통해서 처음 느꼈어요. 왜냐면 걔가 유화를 그릴 때나 보면 이게 노란색에 오렌지 베이스로 이렇게 싹 깔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갈색으로 그렇죠. 고동색으로 해서 이렇게 싹싹싹 쌓아 나가잖아. 화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프 고그가 이제 해골을 작업을 하는데 이거 기본 베이스조차도 이미 고동색과 똑같이 그림이. 저는 그냥 블랙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 컬러를 그냥 올린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얘는 베이스조차도 유화처럼 그 갈색, 황토색, 검은색, 뭐 희석된 검은색 뭐 여러 가지를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화가 아니라 사람 피부에 저게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네. 이런 의문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거를 실제로 처음 보고 고정관념을 처음 깼고 두 번째 깼던 게 에르난데즈의 그 원액 하나